자, 이제 무효와 취소를 보겠습니다. 네, 무효 취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1번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은 허가구역 내죠. 허가구역입니다.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허가를 받기로 하셨어요. 옳은 겁니다.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셨죠. 일단 유동적 무효 상태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갑과 을은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쵸? 주된 채무는 없지만 이 부수적 채무인 협력 의무는 있겠습니다. 무슨 의무라 했죠, 제가? 부수적 의무다. 네, 부수적 의무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에 보시면은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가 있다. 채무 자체가 없죠. 아직 허가받기 전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도 문제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해제 안 되죠. 된다. 틀렸습니다. 디귿.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을은 이미 지급한 이 계약금과 관련해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안 되죠. 만약에 무효로 확정됐다면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전에는 못합니다. 근데 할 수가 있다? 아예 틀렸어요. 디귿도요. 리을.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을 붙여도 이행 청구는 안 되죠. 채무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없다. 맞는 말. 그래서 결국 기읍과 리을 요거만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봅니다. 자, 2번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묻고 있는데요. 먼저 1번에 보시면은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 이거 되나요? 지역권은 분리해서 처분이 안 되죠. 예, 저당권 설정 못 해요. 이거 무효예요, 무효. 1번 바로 정답이네요. 2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 판매 행위. 이거 포장마차죠. 단속 규정입니다. 걸리면 처벌받지만 유효죠. 자, 디귿 3번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 동의를 원래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고 전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은 유효죠. 하지만 자기네들끼리만 유효죠. 왜냐면 임대인의 동의는 무슨 요건이니까요? 예, 그렇죠. 대항 요건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4번에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을 영구 무한으로 해도 됩니까? 문제 없죠. 최장기간 없습니다. 유효입니다. 자, 5번에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 지분에 저당권 설정한다라는 건 지분 처분하시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자유죠. 지분 처분 자유가 있다. 그래서 1번만 무효고요. 나머지는 다 유효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3번입니다.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기읍,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 추인돼요? 이거 추인 안 되죠. 하지만 전환은 되죠. 예. 니은, 무권리인의 법률행위다.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추인됩니까? 본인이 추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은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반사회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뭐가 돼요? 반사회죠. 반사회 이거 추인돼요? 안 되죠. 기역의 불공정이나 디귿의 반사회 같은 경우는 둘 다 추인이 안 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리을에 보시면은 통정 허위 표시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 양 당사자들이 통정하셨을 때 그 이후에 추인할 수 있습니까? 추인되죠. 네, 추인되죠. 자, 그래서 추인되는 거는 니은하고 리을이 추인이 되는 것이고 추인 안 되는 거는요. 기역, 디귿 이 두 개가 추인 안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4번 문제 갑니다. 무효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한다는 거는 소급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있다고 지금 선다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로 고치려면 처음부터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돼요. 1번 틀렸고요. 자, 이번에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 행위가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취소권 행사, 강박 당하셔가지고 취소권 행사, 이런 것들이 바로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 행위죠.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겠다 없겠다? 돼요. 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2번. 자, 3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반사회죠. 추인돼요? 안 되죠. 안 되죠. 4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요 선다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갑과 을이 통정을 하셨습니다. 통정의 표시 같은 경우는 우리 민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셨습니다. 이 통정 자체가 위법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법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을한테 가장매매 하셔가지고 등기를 넘겼다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 위법성 있는 거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이죠. 갔던 거 돌려주세요.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거는 그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갖춰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다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위법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갑니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이건 뭐죠? 불공정이죠. 폭리행위.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하다? 전환은 가능하다. 우리 시험에서 전환과 관련해가지고 출제되는 거는 불공정. 여기에 전환이 된다. 요거 출제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적겠습니다. 자, 일단 반사회가 있고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죠. 반사회가 됐든 불공정이 됐든 둘 다 일단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 안 돼요. 반사회도 추인 안 되고 불공정도 추인이 안 돼요. 근데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같은 경우는 반사회가 안 되는데 이 불공정이 전환이 된다. 네, 전환과 관련해서 요것만 좀 기억합니다. 불공정은 전환이 된다. 자, 그래서 5번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 내려갑니다.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자, 그럼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이게 아니라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자, 그 다음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됐을 때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여서 반환한다가 아니라 선악을 불문하고 뭐만? 현존 이익만 반환하시면 되죠. 제한 능력자는요. 제한 능력자 보호 규정이 있죠.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은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하셔야 되죠. 만약에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하는 추인이라고 하나,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하는 취소라고 한다면은 추인하려면 언제부터 하셔야 된다? 성년이 되었을 때,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강박을 당하셨으면 강박 당한 그 시점을 벗어난 때로부터, 끝난 때로부터. 사기라고 한다면은 사기 당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날 이후부터. 맞습니까? 자, 그런데 법정 대리인의 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원인 종료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권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 이행 청구하셨죠. 빨리 이행하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취소할 거다, 추인할 거다. 추인하겠다는 거죠. 이거 무슨 추인이죠?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 법정 추인이죠. 예. 자,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사기쳤어요.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갑을 매도인으로 을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을은 현재 사기 당했다라는 걸 깨달으셨다. 그러면 취소권 있는 거죠. 취소권 가지고 있는 이 취소권자 을이 갑에 대해서 뭐 하셨다? 이행 청구하신 거. 이행 청구. 야, 이행해라. 여기서 이행 청구를 한다는 건 목적물 나한테 빨리 어떻게 넘기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취소할 거다, 이거 유효로 놔둘 거다. 에? 유효로 놔둘 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행 청구 빨리 이행하세요. 이게 뭐다?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이죠. 취소권 행사 안 할 거다. 추인해버릴 거야, 이 말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법정 추인을 말을 하고 있고, 요거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는 말입니다. 자, 뒤에 가서 6번 문제 갑니다. 무효 취소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셨다. 이것도 일종의 추인이죠. 요거 가등기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서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예. 소급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맥락에서 1번 바로 틀렸고요. 2번 갑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조문 그대로입니다. 자,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급표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4번에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했을 때 갑이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이게 바로 무권대리 규정을 뭡니까? 유추 적용하는 거죠. 무권대리 규정을 적용한다. 맞는 말이고요. 5번에 보시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만약에 가장매매 하셨다. 통정의 표시하신 거죠? 그거 추인돼요? 추인돼야 안 돼요? 추인되죠? 근데 그거 추인하실 때 무효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셔야 돼요. 예컨대 가장매매라고 한다면은 가장매매 끝난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추인하셔야 돼요. 당연한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7번 내려갑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하셨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겁니다. 1번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지금 현재 법정 대리인 병이 취소하셨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취소권은 소급효가 있으니까요.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한 취소권은 상대적 취소다, 절대적 취소다. 예, 이거 절대적 취소기 때문에 네가 알든 모르든 취소권 행사합니다. 3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그쵸? 서로 둘 다 받으셨던 거 돌려주셔야 되는데 동시이행이 되겠고요. 4번에 이 미성년자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쓰셨죠? 이러면은 전액 반환하셔야 돼요. 생활비 같은 경우는 현존 이익 맞습니까? 그쵸? 만약에 유흥비라면요. 그거는 반환할 필요 없죠? 예, 다만 생활비는 현존 이익으로 봅니다. 우리 판사님들께서. 그래서 전액 반환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만약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할까요? 못할까요? 이 취소 가지고.
대항을 하죠.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그렇기 때문에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라는 겁니다. 돌아옵니다. 네,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5번이 틀렸네요. 자, 오른쪽 8번 보겠습니다. 갑이 을을 기망하셔가지고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합니다. 법정 주인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망하신 분이 누구죠? 갑이 을을 기망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취소권자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취소권자죠. 주인권자 누구예요? 을이죠. 취소권자하고 주인권자 같은 분이죠. 같은 분입니다. 자, 봅니다. 1번. 갑이 을에게 취소권자인 을인 상대방인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했어요. 만약에 취소권자 을이 이행 청구했다면 이건 법정 추인이 되겠지만 갑이 하셨잖아요. 아닌 거예요. 법정 추인이요.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것도 해당하지 않죠. 자, 그다음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한테 제공한다. 만약에 이거 을이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추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갖다 갑이 제공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추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대금을 어떻게 하셨다? 지급을 하셨다. 지금 현재 취소권자가 뭐 하신 거죠? 이행하신 거예요. 이행. 취소권자의 이행은 법정 추인에 해당하겠습니다. 5번. 을이 매매 계약의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하셨다. 여기서 을이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뭘 취득할 예정이다?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취득하게 될 예정이다. 계약금 돌려달라. 근데 이 계약금과 관련된 반환 청구권을 정한테 양도하셨죠. 이거는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취소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 안 할 거다? 예.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단 갑이 을을 기망하신 거죠. 갑이 을을 기망했어요. 기망. 맞습니까? 갑이 기망한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을이 현재 취소권자죠. 기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을이 여기서 갑에게 기망을 당하셔가지고 예컨대 매수인으로서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서 갑한테 계약금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을이 이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취소권을 행사를 하셔가지고 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 나면은 계약금 돌려받으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계약금의 반환 청구권, 계약금의 반환 청구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셨잖아요. 맞아요. 채권을 넘긴 거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계약금을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받을 거다라는 거죠. 계약금 받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취소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 채권을 병한테 넘겼다라는 건 취소를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 취소하겠다라는 거. 취소할 거예요. 취소할 거야. 맞아요. 예.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취소죠. 예.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법정 주인 아니죠. 자, 그래서 4번만 법정 추인입니다. 자, 내려서 9번 갑니다.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 1번에 일부 취소. 이 취소 같은 경우는 일부 취소가 됐든 전부 취소가 됐든 취소는 소급표 있죠. 있는 거. 맞는 말. 자, 그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장래효에 해당하겠고요. 기한 도래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한은 소급표 절대 안 되죠. 예, 소급표 안 된다. 자, 그다음 4번에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이거 소급표 없죠. 네. 5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것도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본등기 이후서부터 효력 발생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싹 다 소급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무효 취소 파트를 가볍게 살펴봤고요. 이제 조건과 기한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238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은 소급표 있는 행위와 소급표 없는 행위 있죠.
보지 마세요, 이거. 절대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예.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친족 상속까지 다 넣어놨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자, 1번 갑니다. 조건기한.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틀린 겁니다. 1번에 보시면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자 무효다. 맞습니까? 예. 조건이 불성취가 됐죠. 근데 지금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죠. 시험에 합격하면은 차 사줄 거야. 이게 정지 조건이죠. 근데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불합격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못 받습니다. 차 못 받습니다. 2번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이다라는 거는 합격하면 차 사줄 건데 아직 시험 날짜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효력 발생하기 전이다 후다? 전이죠. 성취 전이죠.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효력 없어요. 그럼 소멸시효 진행해야 안 해요? 진행 안 합니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처분할 수 있습니까? 처분, 담보 제공, 상속 다 된다 그랬죠. 제가 뭘 예를 들었죠? 복권이요. 성취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 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양도도 할 수 있고 됩니다. 자, 그럼 4번 조건 성취의 효력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할까요? 성취 시부터 발생할까요? 성취 시부터 발생입니다. 여기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은 소급표가 있다라는 말, 없다라는 말?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만 특약을 통해서 소급표를 넣을 수도 있죠. 예, 하지만 기한은 절대 소급표 안 돼. 4번이 틀렸죠. 맞는 말로 고치시려면은 법률행위 성립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조건 성취 후부터 발생. 조건 성취 후부터 발생. 자, 그럼 5번에 보시면요. 소유권 유보 약정이죠. 소유권 유보 약정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무엇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까? 네, 정수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정수기를 렌트하죠. 정수기 렌트하는 거예요. 자, 갑이 정수기 판매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지금 정수기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수기 관련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렌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실에서. 정수기요, 정수기. 그러면 제가 일단 3년에 걸쳐서 정수기 대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대금 지급이 다 완료가 되면, 요게 다 완납이 되면은, 대금 완납이라고 하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을이 정수기에 대한 뭘 취득하게 된다? 예,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일종의 정지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조건 성취, 효력 발생. 예, 그래서 이 소유권 유보 약정 같은 경우 보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대금 전부의 지급이라고 하는 조건 성취될 때까지는 이 매도인 갑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대금이 완납된다라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갑한테 유보시켜 놓는 거죠. 그랬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다 5번 같은 경우는 정지 조건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조건과 기한 관련해서 옳은 건데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할 수가 있죠. 계속 나옵니다, 이 표현. 지금까지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맞는 말. 자, 그럼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함이 원칙이다? 아니죠. 소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특약을 통해 소급하게 있게끔 할 수는 있죠. 자,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가 됐죠. 이거를 무슨 조건이라고 하죠? 기성조건이라고 해요. 기성조건. 기성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유효죠.
기성 조건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죠. 정지 조건은요? 플러스죠. 정지 조건. 조건 성취 효력 발생이죠.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유효. 예. 그리고 기해무죠. 기해무. 근데 지금 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해무니까 기정은 유효가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싹 다 무효입니다. 반사회죠. 반사회. 5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아니라 뭘로 추정된다?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었고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정규 수업 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채무자 갑이 있고 저당권자 을이 있을 때 채무자 갑이 담보 목적물을 손상시켰을 때 저당권자가 갑에 대해서 목적물의 가치를 네가 하락시켰기 때문에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수 있었어요? 담보물 보충 청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즉시 변제를 청구하게 되면 지금 당장 갑이 돈을 갚으셔야 하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돼야 안 돼요? 상실이 되는 거죠.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근데 담보물을 보충 청구한다라는 건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죠. 상실되지 않는다. 자, 즉 이렇다라는 거는 이 저당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현재 갑이 누리고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지 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부다라는 겁니다. 형성권부. 말이 어렵죠. 예, 말이 어려워요. 따라서 정지 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정지 조건, 여기가 틀렸습니다. 형성권부다. 자, 그 다음 내려가 3번 갑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틀린 겁니다. 1번 상대방이 동의하시면 채무 면제에다가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채무 면제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이득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단독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상대방의 동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거, 원칙적으로 단독 행위에는 조건을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여요. 원칙적으로 못 붙입니다. 단 상대방의 동의가 있던지 이런 채무 면제와 같은 상대방한테 이득만 주는 경우라고 한다면 조건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죠. 무효죠.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 붙였을 때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한다. 조건만 분리 무효됩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다 무효되죠. 3번 따라서 틀렸고요.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지금 소급표 있게끔 합의하신 거죠. 이러면 소급표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죠. 조건 같은 경우는 맞는 말.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한 자가 증명책임 부담한다. 맞습니까? 예, 취득한 자가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신 분이 입증책임, 차 사줄 분이 입증책임. 합격하신 분, 권리를 취득한 자가 나 합격했습니다 라고 합격증 들고 가셔야 되죠. 맞는 말.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총칙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예. 자, 4번 법률행위 대행하는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1번에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기해무죠. 근데 기정이죠. 유효죠. 1번 바로 틀린 거예요. 2번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가 있다. 도달 전에는 철회가 되죠. 도달 후에는요 철회 안 되죠. 도달 후에는 철회 안 됨.
자, 3번에 보시면은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다가 서명 날이 날 것만을 강력하게 요구하셨다. 그렇다라고 해서 강박이 될 수 없어요. 강박이 되려면은 어떤 해악의 고지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문신이라든지 막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이렇게 그렇게 생기신 분이 아줌마 사인하세요. 빨리 사인하세요. 이거 강박이다, 강박 아니다? 아줌마 사인하세요. 강박 아니에요. 강박이 아니에요. 강박 되려면 사인 안 하시면 여기 다 불사질러 버립니다. 이러면 강박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금 선다처럼 어떤 서명 날이 날 것을 강력히 요구만 한다. 그렇다고 강박은 아니에요. 서명을 안 하시면 아줌마 제가 묻어버릴 수도 있어. 이러면 강박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해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고지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 4번. 표의자가 과실 없이 소재 알지 못한다. 이거 소재불명이죠. 공시송달할 수 있죠. 맞는 말. 자, 5번에 보시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 아니죠. 요거는 이제 계속 나왔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너무나 아쉽게도 총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끝났습니다. 왠지 마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지만 우리는 특별법으로 갑니다. 맨 뒤로 가세요. 자, 특별법 가셔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요거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326페이지 핍니다. 326페이지. 자, 보시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 틀린 겁니다. 1번.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됐을 때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목적물이 다른 사람한테 팔리게 되면 임대인의 지위가 어떻게 돼요? 승계되는 거죠. 그렇죠. 자, 임차인 을이 대항력을 갖추고 계시고 이런 상태에서 목적물이 팔리게 된다면은 갑이 가지고 있었던 임대인의 지위 이게 승계되는 것이다. 승계. 이게 원칙이죠. 근데 이 임차인이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않을 때는 뭐 하시면 되죠? 이의 제기하시면 돼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집주인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의 제기하시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승계 안 되죠. 승계 안 된다. 그러면은 보증금 빼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갑한테 보증금 빼달라고 청구합니다. 맞는 말. 자, 2번.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 주택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적용되겠습니까? 적용돼요. 문제 없어요. 자, 3번.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임대차 관계 여전히 존속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받으실 때까지 계속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단 네가 1순위일 때. 1순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선 변제권 행사에서 그냥 돈 받고 나가셔야 되죠. 순위에 따라서. 근데 1순위라고 한다면은 나 보증금 다 못 받았으니까 다 받을 때까지 계속 살 거예요. 되는 거예요. 4번. 다가구죠. 다가구는 동호수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 표시가 없이도 대항력 취득할 수가 있다. 이 다가구가 이를테면 2층짜리 주택 말하는 겁니다. 동호수 없죠. 지번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돼요. 이거랑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게 다세대죠. 다세대 같은 경우는 동호수까지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5번에 보시면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셔가지고 대항력 갖추셨는데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매수인이 누구죠? 경락인 말하는 거예요. 경락인. 지금 현재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1순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1순위에 저당권이 있고 자, 1순위에 저당권이 있고 그 이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임차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누가 경매 실행하셨죠?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이다. 그러면 임차권 밑에 또 다른 저당권 또 있는 거예요. 이수리 저당권. 자, 이랬을 때 이 저당권이 실행돼 가지고 목적물에 대해서 누군가 경락을 받으셨다.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 누가 경매 신청을 했든지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죠. 1순위에 누가 있느냐. 저당권자가 있죠. 이러면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 경매 들어가면 다 소멸. 경매 들어가면 권리들 다 소멸해버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 행사하고 받을 돈 받고 다 나가셔야 돼요. 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기서? 아무도 안 계십니다. 돈만 받고 나가셔야 돼요. 돈 다 못 받으셔도 나가셔야 돼요. 예, 돈 다 못 받으셔도 나가셔야 돼요. 예. 방금 어떤 분이 유치권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죠. 유치권자는 경매 들어가도 계속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셨기 때문에 1순위에 지금 저당권자가 있구나라는 거 아셨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매수인 된 자, 즉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고 받을 돈 받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오른쪽 2번 문제 갑니다. 2013년 2월 1일에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 원 그리고 임대기간 1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입주하시고 주민등록을 마치셨어요. 옳은 거 1번. 2014년 1월 1일 이 을은 갑에게 500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임차인이 누구죠? 임차인 누구죠? 갑 맞습니까? 자, 갑은 을의 서울 소재 주택이죠. 그러니까 을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에요. 자, 이 경우에 이 임대인 을은 갑에 대해서 보증금 증액 청구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증액 청구는 1년에 한 번씩만 되죠. 임대차 계약 언제 일어났어요? 2월 1일. 13년 2월 1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4년 1월 1일이죠. 지금 1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년 안 됐죠. 증액 청구 못 합니다. 틀렸고요. 2번. 2014년 3월 1일 갑이 임차권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당사자들의 임대차 계약기간 약정기간 몇 년이죠? 1년이죠. 하지만 최단 존속기간 몇 년입니까? 2년이거든요. 따라서 2014년 3월 1일이라고 한다면 아직 2년 안 됐죠.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장할 수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인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인도 청구 못합니다. 최단 2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에 2013년 6월 1일 동거가족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으면 대항력 유지된다? 아니요, 상실이죠. 주민등록 넘기시면 바로 상실돼버려요. 그리고 지금 동거가족이 없죠. 가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실 안 되죠. 가족의 주민등록 포함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혼자만 사시는 분이셨나 봐요. 상실이죠. 4번 20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근저당이 그럼 더 빠르죠. 지금 갑은 3,500의 한도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거 최우선 변제 묻는 겁니다. 지금 주택 소재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여야 돼요. 1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돈은 3,400이에요. 1억 이하이어야 되고 3,400. 근데 지금 3,50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렸어요. 이런 문제는 엔간하면 내면 안 되는데 이런 단순. 네. 자, 5번 봅니다. 2013년 7월 1일에 을이 정한태 주택을 양도하시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갑은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원래 목적물의 소유자가 을이었는데 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가 어떻게 돼요? 정한테 승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 갑 같은 경우는 보증금 빼달라고 이제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정한테 청구한다는 것이죠. 맞는 말, 5번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겁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이거 법정 갱신이죠. 자동 몇 년?
2년이죠. 자동 2년. 자, 2번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적용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24회 문제가 엄청 쉬웠어요. 예, 부럽죠.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예, 2번 틀렸죠. 3번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됐다. 그러면 최우선 면제 행사할 수 있습니까? 행사할 수 있죠. 원래는 보증금이 넘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걸 낮춰가지고 해당됐다면 청구할 수 있죠. 자, 4번 임대차 성립 시 임대주택과 임차주택과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에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준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됐을 때 대지에 대한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까? 되죠. 일단 원칙적으로 이 대지와 관련된 매각 대금에도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죠. 예, 이거 행사 가능하다. 자, 5번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됐을 때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어서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건 일단 임대인 갑이 있고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갑한테 보증금 빼달라고 할 수 있죠. 즉 갑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누군가가 가압류하신 거예요. 요거를 가압류. 을이 병한테 빚이 있었나 봐요. 그쵸?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요 갑을 가리켜서 제3채무자라고 해요. 갑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원래 갑은 보증금을 을한테 드려야 되죠. 이제는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병한테 이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병이 가압류 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을 가리켜서 제3채무자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경우에 목적물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된 거죠. 목적물의 양수인, 매수인, 신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 양수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죠. 그러면 제3채무자 지위도 어떻게 되겠다? 예, 승계되겠다라는 거. 이분이 제3채무자 지위도 함께 승계를 받게 되겠다. 예, 그런 맥락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맞는 말. 자, 내려서 4번 갑니다.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병소유의 X주택을 대단히 어렵게 써놨죠. 그럼 지금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 예,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갑이 뭐예요? 예, 갑이 임차인이죠. 그리고 저당권자가 을이죠. 예. 자, 저당권이 먼저다, 임차인이 먼저다? 저당권이 먼저예요. 예. 엄청나게 복잡하게 써놨죠. 자, 정리하자면 병이 일단 소유자고요. 병 소유 목적물에 대해서 저당권자 을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자 을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임차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예요. 오, 예. 이 상태죠.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서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습니다. 갖출 건 다 갖추셨네요. 그 후에 정의 X주택의 저당권 취득하시고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소유권 취득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후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 저당권이 또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 다음에 이 저당권이 실행돼 버렸죠. 자, 실행돼 가지고 경락을 받으신 거죠. 예, 무가 경락 받으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경매를 청구했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하죠. 1순위 저당권이죠.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다소멸이죠. 순위에 따라서 받으셔야 돼요. 순위에 따라서. 이 경락인한테 이 임차인이 대항을 하신다 못 하신다? 대항 못 하죠.
예, 너는 순위가 밀렸거든요. 우선 변제권 행사하셔가지고 받을 돈 받으시고 나가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옳은 거.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해야? 예, 소멸하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죠? 그냥 소멸하는 거죠. 뭐 들어갔으니까? 경매 들어갔으니까요. 그냥 바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2번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얘가 지금 병이 가지고 있었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까? 승계하지 않죠. 왜 승계하지 않죠? 너는 지금 2순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대항요건을 갖췄다라고 해도 1순위에 저당권이 있는 이상은 너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 없어요.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건 지위 승계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지위 승계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은 승계하지 않고요.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하게 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아니 왜 을보다 우선 변제를 받습니까? 을이 1순위인데요. 맞습니까? 예, 을이 1순위예요. 예, 자 3번 4번 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존속 주장한다? 아니요. 그냥 2순위로서 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받을 돈 받으시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1순위 저당권이니까요. 자, 5번에 정의 갑보다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아니 네가 왜 누가 우선 변제 받아요? 정보다. 갑이 우선 변제죠. 예. 자,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오른쪽 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옳은 거. 주민등록의 신고 같은 경우는 수리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한다? 아니죠. 수리한 때 효력 발생한다. 2번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서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까지 보셨을 때 지금 이거 무슨 제도입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자, 그런데 등기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소액 보증금 내고 임차하셨네요. 지금 현재 최우선 변제 받으실 분 등기해놓고 떠나셨죠? 그런데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불렀었죠? 바보임차인이죠. 최우선 변제 행사가 안 돼요. 맞는 말, 바보임차인. 자,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됐다. 지금 현재 그러면 1순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 먼저 있는 거죠. 그런데 경매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경매의 매수인, 즉 경락인이죠. 이분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습니까? 승계받지 않습니까? 승계받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죠. 승계한다 X. 자,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권 행사한다. 최우선 변제권의 행사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대항력만 있으면 돼요. 대항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주의하셔야죠. 자, 5번 주택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미치잖아요. 왜 안 미칩니까? 당연히 미치죠. 대지에도. 자, 그래서 맞는 말은 2번 되겠습니다. 6번 내려갑니다. 주택임대차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 갖춘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 신청했을 때 임차권의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고요. 을이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예요. 근데 을이 만약에 주택 전세권자라면 전세권자로서 등기도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하셨다면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임차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변제권 다 따로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을은 지금 2개 들고 있는 거예요. 2개. 쌍칼이죠. 네? 2개 들고 있는 거예요. 2개. 여기서 만약에 을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런 맥락에서 선다 한번 보죠. 자, 보시면은 현재 선다 1번에서 둘째 줄에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 신청하셨죠. 이러면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 신청하셨기 때문에 임차권으로서의 대항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없이.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세요. 임차인이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하셨죠. 그러면 임차권으로 뭐 하신 거예요? 우선 변제권 행사하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 요구? 아닙니다. 전세권자로서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남는 것.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틀렸고, 자, 3번에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하셨다. 이분이 과연 그 밑에 줄에 우선 변제권자 지위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만 양수를 하신 거죠. 그럼 이분은 채권만 양수를 받으신 거지. 임차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우선 변제 행사 안 돼요. 배당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있다, 틀렸습니다. 자, 4번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서 주택 대지 소유자 달라지더라도, 고가 아니라 도죠, 도,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대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 됩니까? 예, 마르고 닳도록 나오네요. 되죠. 4번이 맞는 말. 자, 5번에 보시면 주택 임차인이 사망하셨죠. 이러면 승계가 될 수가 있겠는데, 내용을 보시면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의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의 우선에서 권리 의무 승계한다? 아니죠. 두 경우로 나뉘죠. 상속인이 공동 생활한다. 상속인이 공동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상속인하고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만 단독으로 승계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공동 생활 안 하시면요, 상속인하고 사실혼 배우자하고 공동 승계. 그쵸? 뒤로 갑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췄죠. 자, 이러면은 현재 이 임차권은 1순위죠. 1순위 맞습니까? 1순위입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거 1번. 임차권은 상속될 수 있다. 상속이 됩니까? 되죠. 승계되죠. 2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대지의 환가대금에 미친다. 미치죠. 계속 나오고요. 3번. 묵시갱신됐을 때 존속기간 2년이다. 그럼요. 법정갱신 2년이죠. 자,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취득을 하셨다.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지금 현재 경매가 들어가게 됐는데 누가 경락을 받으신 거예요? 임차인이 경락 받으신 거예요. 자, 갑이 있고 임대인 갑이 있고요.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목적물 경매 들어간 거죠. 경락을 누가 받으셨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었던 을이 경락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뭐죠? 그렇죠. 이거 혼동이죠. 이거 혼동이죠. 예. 이거 보고 혼동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합격. 자, 혼동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과 소유권 혼동이 되기 때문에 뭐가 소멸해버려요? 네, 임차권이 소멸해버립니다. 자, 혼동으로서 임차권이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임대인에 대해서 반환 청구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임차권 끝났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됐을 때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3취득자, 제3채무자 지위 승계되는 거죠. 이 가압류 권리자는 해당 주택의 양수인에 대해서만 자신의 채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3채무자 지위가 어떻게 되니까? 예,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쵸. 맞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인데요. 자, 기억해 보시면은 주택이 현재 미등기죠. 미등기라 하더라도 적용이 되죠. 문제없이. 자, 니은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적용이 당연히 안 되죠. 자, 디귿에 사무실로 사용이 됐었는데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됐다. 됩니까? 적용되죠. 리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이어야 됩니까? 아니어도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기역 그리고 디귿, 리을 요 세 가지가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후에 또 특별법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좀 많이 남았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기본서 가지고 특별법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모두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